코스피 지수가 4,900선을 넘어서면서 이제 대망의 5,000포인트까지는 고작 100포인트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이른바 5,000피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설렘인가요? 아니면 혹시 지금이라도 뛰어들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불안함인가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4,999와 5,000은 단 1포인트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숫자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5,000처럼 앞자리가 바뀌는 둥근 숫자, 소위 라운드 피겨 구간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아주 강력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엄청난 환희를 느끼며 공격적으로 베팅하고 또 누군가는 고점 공포에 질려 서둘러 시장을 떠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적인 5,000피 입성을 앞둔 지금 우리가 탐욕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내 수익을 지키기 위한 5가지 룰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룰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상승장의 끝자락 혹은 새로운 도약의 시작점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원칙을 공유하는 교육적인 목적의 영상입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도 타이밍을 확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상황과 판단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야 할 사실은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가 결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5,000만 가면은 일단 팔아야지 혹은 5,000 넘으면 무조건 더 간다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역사에서 이런 상징적인 숫자는 도착점이라기보다는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소음 구간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정말 뜨겁습니다. 연초 4,300선에서 시작했던 지수가 어느덧 4,900대까지 치솟으며 12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들려오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낙관론에 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승의 각도가 가파를수록 그 끝에서 만나는 저항선은 더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심리가 바로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만 이 축제에서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포모, 즉 포모 증후군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이 꼭대기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공포입니다. 이 2가지 감정이 충돌하면서 거래량은 터지고 변동성은 평소보다 몇 배나 커지게 됩니다. 5,000이라는 숫자에 흥분하기보다는 지금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구간임을 인지하고 차분하게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2번째 룰은 바로 감정을 규칙으로 제압하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과열될수록 우리 뇌는 논리적인 판단을 멈추고 본능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나만의 체크리스트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을 추격 매수하고 싶은 조급함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딱 3가지만 물어보세요. 첫째, 나의 투자 기간은 얼마인가? 3개월 단기 수익을 노리는 것인가? 아니면 3년 이상의 성장을 보고 가는 것인가? 둘째, 만약 지금 들어갔다가 시장이 꺾여서 10, 20%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셋째, 꼭 오늘 한 번에 다 사야만 하는가? 아니면 이번 주에 3번에 나눠서 살 수도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감정에 휩쓸린 반응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남들이 돈을 벌 때 느끼는 고통이 자신이 돈을 잃을 때 느끼는 고통만큼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원칙 없는 매수를 하는 순간 시장의 변동성에 가장 먼저 희생되는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3번째 룰은 추격 매수 대신 리밸런싱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상승장이 길어지면은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주식 60%, 현금 및 채권 40%라는 황금 비율을 정해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 어느새 주식 비중이 75%가 되고 현금 비중은 25%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때 초보들은 수익이 나는 주식에 더 큰 돈을 넣어 비중을 90%까지 늘리려 합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오히려 이때 주식을 일부 팔아 다시 60%의 비중으로 맞추고 확보한 수익으로 현금을 채워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밸런싱이라는 투자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갑자기 조정을 받을 때 나를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이 바로 현금이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에서의 수익은 종목 선정 능력보다 구조에서 나옵니다. 상승장에서의 수익은 예기치 못한 하락에서 내 계좌가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에서 나옵니다. 목표 비중에서 5% 이상 벗어났다면 기계적으로 일부 수익을 실현해 보세요. 그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탄약을 비축하는 일입니다. 4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입니다. 시장이 5천을 향해 달려갈 때 사람들은 확신에 가득 찹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설마 떨어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신용미수나 대출을 끌어다 쓰기 시작하죠. 하지만 5,000포인트 같은 임계점에서는 수급이 꼬이기 쉽습니다. 그동안 수익을 본 거대 자금들이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처럼 차익 실현 매물을 한꺼번에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여러분은 시장의 규칙이 아니라 브로커의 규칙으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지수가 단 며칠만 조정을 받아도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해 강제 청산을 당할 위험에 처하죠. 시장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내 계좌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바로 투자의 세계입니다. 상승장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지표는 내 계좌의 수익률이 아니라 시장이 10% 급락해도 나는 생존할 수 있는가라는 생존 가능성입니다. 다섯 번째 룰은 지금 이 상승의 동력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밸류에이션 점검이라고 하죠. 최근 증권사들이 코스피 전망치를 5,0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장밋빛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상승이 기업들의 실제 이익, 즉 실적이 늘어나서 생기는 현상인지 아니면 단순히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과 유동성 때문인지를요. 지수의 PE, 주가 수익 비율이 과거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아졌다면 시장이 이미 1년, 2년 뒤에 좋은 뉴스까지 미리 당겨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실적보다 너무 빨리 달리면 작은 악재나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 하나에도 지수는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호재들이 정말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이미 모두가 알고 가격에 녹아있는 정보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수많은 정보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시나리오를 딱 두 개로만 단순화하세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5,000 돌파 후 안착하는 경우입니다. 거래량이 충분히 받쳐주며 5,000선 위에서 지지가 된다면 새로운 상승 국면입니다. 이때는 분할로 비중을 실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가 아니라 3번에서 5번에 걸친 분할 매수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5,000 앞에서 돌패 실패하고 되밀리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시나리오가 준비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룰대로 현금을 확보하고 비중을 관리해 왔다면 시장이 조정을 줄 때 우량주를 싼 가격에 담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기 때문입니다.